가을 거지가 한창인 농촌 들녘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12배에 달합니다. 김제시의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만 1,205명을 기록했습니다. 김제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 재학생과 가족 전입 등을 인구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창군 강천산을 내려오다 부상을 당한 50대 등산객이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강천산 송락바위 근처에서 헬기를 이용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2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요.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12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고창군 성내면에 한 농로 언덕길을 지나던 경운기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고창군 고군면에서는 경운기가 비탈진 흙길에서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지면서 50대 B씨가 팔을 다쳤습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좁고 열악한 농촌도로 환경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4,600여 건, 인명피해는 5,800여 명에 달했고 무려 7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7%에 육박하면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2배나 높았습니다. 농기계 사고 100건 중 17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한 번 나면 대형 사고인데다 농기계는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방치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아니면 일을 지금 무슨 일이고 못 오니까 일단은 농기계 위주로 하니까 또 농기계가 확실히 필요하죠. 미숙하니까 아무래도 손 동작이 젊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때문에 농촌 지역 비포장 도로에서 농기계를 이동할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논밭 출입 시에는 좀 좋은 길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이동하여 경운기가 트랙터나 이런 게 전복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다른 자동차들이 와서 부닥치지 않도록 시야 확보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을 할 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합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요, 무엇보다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라든지 야간 반사판을 반드시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에 한창 바쁜 11월, 농기계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기획 취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업재해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실한 관계 법령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에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 맨홀에서 50대 노동자가 유량계 검침을 하던 중 숨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맨홀 내에서 저산소 상태로 일을 하다 숨을 거둔 겁니다. 사고 당시에 맨홀 안에 그 산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걸 아빠가 알았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교육을 하고 미리 이제 고지를 해줬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는 금속 탱크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약 8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1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 노동자 10,000명당 0.43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만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432명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7,423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실한 관계법령을 꼽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사업장 내 안전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 수는 약 7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로 828명이 사망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351명, 5인 미만 사업장이 317명입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빨리 5인 미만, 50인 미만 작은 영세 사업장들 법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으로 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제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구가 81,20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87,782명을 기록한 뒤 7달 만에 423명이 늘어난 겁니다. 김제시는 자연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제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만경중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 재학생과 가족 전입 등을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 순창군 강천산을 내려오던 50대 A씨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강천산 송락바위 근처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쳐 움직일 수 없는 A씨를 산림청 헬기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10분쯤 고창군 대산면의 한 소축사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사 내 볏집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볏짚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로 1,500여 명이 남원을 찾고 2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국제항공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내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드론 레이싱 경기와 드론 축구, 항공산업 명사 초청 강연회 등이 운영됩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서 드론 스포츠와 미래 항공산업인 UAM의 거점 도시 남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태선 정읍시 농민단체 연합회장이 농업 경쟁력을 높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의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 회장은 한우 유전 형질을 개량해 생산성을 높여 한우 산업 발전과 농업 농촌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지역 연합회와 농민회 등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를 맡은 김 회장은 농축산인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농축산업인 권익 신장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포상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27회 정읍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입니다. 정읍 녹색당이 단풍철을 맞은 내장산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녹색당은 불출봉에서 망해봉 등을 거쳐 연자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쓰레기 줍기 산행을 이어온 녹색당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개인택시 김제시 향후회는 3일 택시 차량 홍보 수익금 일부인 100만 원을 재단에 후원했습니다. 앞서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는 농산물을 판 수익금 일부인 17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